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 책은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한 2년 전에 정말 제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 책을 꼭 읽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읽고 있더라고요. 오늘 통화를 해봤더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를 위해서 이 책을 읽어줄게. 그 친구가 이 책을 운전을 하면서나 잠잘 때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은 이지성 작가님이 지었는데요. 생생하게 꿈꾸며 이루어진다고 해서 시크릿이나 그 밖의 다른 책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서적들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쓰여진 기초적인 책이라고, 1단계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꿈꾸는 방법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넓게 시야를 확장시키고 나면 현재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 그것을 발현할 때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성공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오늘 저도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은 일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책 읽는 시간을 빨리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행복하지 않은 순간에 더 필요한 생각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건데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일 또 찾아뵐게요. 다락방에서 꿈을 꾸다는 첫 번째 챕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꿈을 꿨는가를 보여주는 챕터예요.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생각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죽을 만큼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자신이 희생해서 자신의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이 그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나열해 놓고 있어요. 네,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책에 나온 인물을 소개할 사람은 선박왕 오나시스예요. 1923년 9월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 버금가는 화려함을 자랑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대요. 근데 빈민가의 월세방을 얻을 수 있는 보증금과 4개월간의 최저 생활비가 그가 가진 전부였고, 굉장히 좀 못생기고 키도 작았고 대졸자도 아니었고 아르헨티나 언어를 전혀 알지도 못했대요. 당연히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4년 후에 그는 통장의 잔고가 10억 원, 지금 그런 잔고를 갖게 되고, 근데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대요. 그의 재산은 점점 불어나서 10년 후에는 1000억 원을 상회하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미천도 없이 그런 것을 이뤘을까? 이 책은 그렇게 말해요. 오나시스는 굉장한 독서광이었고, 부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성공하는지를 늘 책을 통해서 배워왔대요. 그가 이렇게 리얼하게 상상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성공한 서적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지만, 호응하는 독자들도 있지만, 한순간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이것을 실천한 사람은 없다고 해요. 그러나 오나시스는 이 공식을 알게 된 순간에 무릎을 딱 치면서, 이 실업의 늪에서, 가난의 늪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건 바로 이것이라고 굳게 믿고 인생을 걸었대요. 사실은 어차피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게 없는 순간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주어진 것들은 이미 정해진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 속에서 더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게 단지 내 생각을 바꾸는 거라면 사실은 안 할 이유가 없죠. 인생을 걸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나시스는 이제 거기서 나온 것들을 막 다 실천을 했는데요. 매주 토요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최고 부자들만 간다는 초호화 레스토랑으로 향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부자인 것 마냥 집요하게 자기가 부자가 된 상상을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코스타 그레초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요. 맨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드라코리스라는 선박회사를 경영하는 그리스인 재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때 바로 오나시스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랑이거든요. 뭐 일적인 문제야 뭐. 근데 사랑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오나시스는 이런 것도 사랑으로 이뤘대요. 오나시스는 37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대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없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던 어느 날 오나시스는 우연히 한 소녀를 보고 저희 다람쥐들이 깨서 지금 살짝 떠들고 있어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나시스는 우연히 한 소녀를 보고 심장에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게 돼요. 뭐냐면 꿈에 그리던 여자였대요. 근데 당황스럽게도 그 소녀는 우리 나이로 16살에 불과했고, 오나시스는 그동안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데 써왔던 이 리얼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지는 공식을 그녀를 향해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꼬박 3년이 됐을 때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사랑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사랑에도 확실하게 효과가 났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최고의 디바 마리아 칼라스의 사랑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9년이나 연인 사이로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죠? 그리고 아내한테 이혼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제클린 케네디 대통령을 이망인이죠. 너무나 이쁘잖아요. 그 이쁜 분이 또 오나시스의 공식에 빠져서 오나시스와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때가 오나시스 62세 때래요. 놀랍죠? 이걸 보면서 정말 가슴에 와닿는 한 구절이 있었다면 이거예요. 이 실업의 늪에서, 가난의 늪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건 바로 이것이라고 굳게 믿고 인생을 걸었대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답답함을 느낄 때는 일이 잘 나가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치를 다 했을 때 더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결과가 잘 나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빨리 원하는 결과를 내면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조건이 바뀌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더 성공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건 바로 이것이라고 굳게 믿고 인생을 걸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한 명 더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스티븐 스필버그,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12살 때부터 이 공식을 실천했대요. 시간이 꽤 걸리는 일입니다, 영화는. 근데 1989년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12살 때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단순히 소망한 게 아니고 내 꿈을 분명하게 그렸다. 그리고 영화 감독이 되었다. 굉장히 오랫동안 9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 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 영화 관계자 중에서는 아무도 없었대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한 9년 정도 했는데도 안 돼, 막 이렇게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스필버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더 영화 감독이 될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때로는 너무 당당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경비원들이 제지를 하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한 빈 사무실을 찾아내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사무실이란 간판을 걸었고 뭐 전화도 달고 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무실 한 2년 넘게 사용을 했고 정말 세계적인 감독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자신도 그 안에서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실현됐죠.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됐으니까. 이 책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 게이츠만큼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으로 21세기에는 빌 게이츠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1955년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나시스 우리 앞에 봤던 사랑과 돈의 모두 이 꿈 상상하기를 사용했던 분인데요. 이 오나시스가 벤츠 자동차 경주팀의 선상 파티에 초대돼서 간 거예요. 가서 파티 중에 어떤 선수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나시스가 조용히 말했대요. 마치 물 위의 기름처럼 세상 사람들의 생각 위에 항상 떠 있어야 합니다. 물 위의 기름처럼 세상 사람들 생각 위에 항상 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판단하는 자기 자신을 묶어놓으면 엄마 조금 시끄럽죠? 이해해주세요. 애기들이 놀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팅 중이거든요. 제 남자애랑 여자애랑 철망을 사이해주고 소개팅 중이어가지고 조금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자, 마치 물 위의 기름처럼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 항상 떠 있어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함께하는 동안 우리를 평가하는 지금 내가 가진 조건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꿈을 영상으로 그리고 내 꿈에서 이루어진 나의 어떤 모습에 맞춰서 나는 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 했을 때 내 인생을 걸고 생각의 초점을 꿈 영상에 맞춰서 나를 판단하고 상상하고 계속 그런 느낌을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맹물 같은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 습관에 따르지 말고 물 위에 뜬 기름처럼 높은 수준의 사고 습관을 가져라는 거예요. 물 위에 떠있는 그 사람들 생각 위에 떠서 나는 나만의 꿈을 향해서 항상 정진할 수 있는 그랬을 때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정말 와닿는 예였거든요. 그럼 이 꿈꾸는 능력은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저도 꿈을 꿀 수 있고 여러분도 오늘 당장 꿈을 꾸면서 주무실 수 있어요. 근데 꿈꾸는 능력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두 번째 챕터에서는 피카소와 반 고흐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뒀거든요. 피카소는 30대 초반에 백만장자가 된 화가예요. 근데 반 고흐는 실패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고 피카소는 성공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극단적으로 상반된 두 사람이에요. 물론 예술적으로 봤을 때 둘 다 성공했지만 어떻게 성공했는지 굉장히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인데 피카소는 3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됐고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됩니다. 천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고 화가로서 명성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미술계 인사들이 잘 모르다가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곧 미술계의 스타가 됐고 세계적인 화가가 됐다는 거예요. 반 고흐는 평생 돈과는 인연이 없었죠.
아시다시피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태호가 돈을 대줘가지고 그림 그리고 살고 막 그랬잖아요. 하가로스 명성 역시 진짜 살아있을 동안은 우울하게 짝이 없었고 결국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원까지 가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굉장히 슬펐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반고흐는 피카소보다 더 재능이 있었어요. 왜냐면 스승도 없었고 그냥 혼자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피카소보다 부족하게 이렇게 살아 생전에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됐냐면 피카소는 긍정적인 상상을 늘 했다면 반고흐는 좀 슬픈 상상을 정말 많이 했대요. 부정적인 상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꿈을 많이 꿨다는 거예요. 피카소도 반고흐 못지않은 무명 시절이 존재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땐 당연히 그림도 팔리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화가였어요. 슬럼가에 살았었고 그렇지만은 생생하게 그렸대요.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화가가 돼. 피카소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 모자랐던지 입만 열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그림을 그리는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술사의 한 획을 끊는 화가가 될 것이다. 나는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것이다. 반면 반고흐는 세상에서 쓸쓸하게 사라지는 자기를 계속 상상했대요. 가난과 병에 고통받으며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런 그림이요.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을 것 같아. 나는 돈과 인연은 없어.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 같아. 태호에게 편지를 쓴 책이 있고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최근에 굉장히 슬프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반고흐가 죽고 나니까 이렇게 이 그림에 건 저주와 같은 얘기들이 사라지니까 비로소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페리스 힐튼의 할아버지인 콘레드 힐튼 같은 힐튼 호텔 사장이죠. 호텔 왕. 그도 이걸 사용했다고 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 법한 사람들이 어떤 이런 유사한 책을 쓴 사람들이 작가가 가서 다 찾아본 거예요. 너는 어떤 이런 방법을 아니? 일찍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찾아서 너도 이런 방법을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들 이 방법을 이미 알고 나는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대요. 여기서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 놓치기 쉽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는 꿈을 꿀 때 과도한 꿈을 꾸지 않아요. 뭐냐면 돈을 많이 벌면 돈만 많이 벌고 나는 돈만 많이 번 부자만 되면 돼 생각하거나 혹은 나는 명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컸거든요. 우리가 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여기 진짜 중요한 거는 피카소는 부와 명예를 다 가졌어요. 상상을 그렇게 한 거죠. 나는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술사의 한 획을 끊는 화가가 될 것이다. 나는 갑부로 살다 갑부.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뭐냐면 나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끊는 작가이자 감독이자 제작자가 될 것이다. 나는 정말로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영화에서 잘 살고 싶어. 예를 들면 내가 한 만큼 살면 돼.
어쩌다가 내가 큰 부를 원할 때도 나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원한다면 뭐든지 이룰 수 있고 내가 원한다면 뭐든지 가질 수 있는 게 삶이라는 거를 이런 책을 통해서 보면서 많이 달라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글을 쓸 때도, 저는 시나리오 작가니까 글을 쓸 때도 제가 막 유려하게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작가로서 한국 영화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사랑받는 작가가 돼야 되겠다. 관객들이 처음으로 이름을 기억하는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다. 그리고 작가의 위치를 한 단계 올려놓고 영화 제작이나 감독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 친구,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되는 내 친구는 엔터 쪽에서 일하거든요. 나는 엔터 쪽에서 억만장자가 될 거야. 나는 한국 엔터계에서 한 획을 끊는 정말 훌륭한 대표가 될 것이다. 나는 정말 존경받고 존경받아서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살다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채로 떠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각자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제 친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성공하려면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걸로만 되지 않고 정말 자신을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능력을 두드려야 돼요. 여기 많은 예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그 사람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뇌가 매일 30분씩 시간을 내서 내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는 내가 성공한 줄 안다는 거예요. 아, 정말 다 성공했구나 얘가. 그러면 내가 성공할 정도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나는 정말 존중받는 작가가 될 만한 글을 쓰는 사람이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면 더 좀 뭐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 당신이 꿈이 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몇 년 안에 10억 원을 벌어서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매일 시간을 내서 10억 원으로 자선 사업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꿔라. 그러면 RAS라고 해서 이제 이 뇌파를 말해요. 그것이 내 초점을 10억 원과 자선 사업에 맞추게 되고, 그것이 당신은 10억 원을 벌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찾아가는 거에 활성화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혹시 그런 기회가 왔는데 잡지 못하고 놓쳤던 그런 기회들을 다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선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10억 원을 자선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갖추게 돼서 그 돈이 생겨도 못했을지도 모르는 일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매 시간을 따로 내서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 그 사람이 한눈에 당신에게 빠져서 당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지 않아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당신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래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성공이 확정되어 있다고 분명히 알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발버둥 치면서 보낼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성공을 할 것이고 성공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스쳐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고행의 길은. 그러니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성공한다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힘든 이 순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좀 더 너그러울 수 있고, 지금 내가 겪는 일에 인생의 모든 것이 걸린 것 마냥
그렇게 슬퍼하거나 연연해하거나 화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공을 향해 올라간다가 아니라 성공을 향해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미 성공은 정해져 있어. 그런데 내가 거꾸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3년 후에 내가 굉장히 부자가 되고 뭐 대단한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 있어요. 그 3년 전이 나예요. 그럼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난 어차피 성공할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쓰겠죠. 그렇지만 어떠냐면 3년 후에 성공할 수 있는 작가로서의 소양과 행동과 말투와 그리고 작품을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건 굉장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3년 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성공해야 돼 하고 글을 쓰는 것과 나는 성공할 작가니까 지금부터 그에 맞춰서 3년 후에 가장 성공할 작가처럼 행동하면서 글을 쓰는 거. 그만큼 돈을 받자 이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할 때 지금의 순간에서 내가 정말로 만족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꿈꾸지 않는다면 미래를 담당하는 부위가 정지 상태로 머물게 되고 역시 무의식으로 전하게 된대요. 뭐냐면 특별히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멈춰라. 지금처럼 그냥 살아가라고. 그럼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죠.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에게 어떤 전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책의 이 부분까지를 읽으면서 뭐냐면 어떤 미래든 내가 꿈꿀 수 있다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는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명예나 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다 가지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100년 후의 미래를 보고 자신의 위치를 정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게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꿈을 꾸고 나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 현재를 보내는 오늘 하루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된 내가 됐을 때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들만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작가잖아요. 10년 후에, 아니야, 3년 후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글을 쓰게 됐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오늘 매일 그냥 좀 놀았고요. 생각날 때 글을 썼어요 라고 말한다면 내가 원하는 모습은 되지 못하겠죠. 그럼 나는 굉장히 열심히 글을 써야 될 텐데 내가 이 글을 써서 잘 될까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 굉장히 힘들어요. 뭐냐면 나는 정말 유명한 작가가 될 거야. 굉장히 사랑받는 작가가 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해 하고 글을 쓴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행복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상상하세요.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드릴게요. 정말 잊지 못할 단어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땡땡땡으로 내가 하는 어떤 일이겠죠? 땡땡땡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땡땡땡 분야에서 한 획을 끊는 땡땡땡이 될 것이다. 나는 정말 갑부로 살다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으로 살다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내가 오늘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은 그런 결과를 성공한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의 하루로 알차게 보내게 된다. 어때요? 조금 더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모두 내일도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행복하세요.